안녕하세요,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주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멀리서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고성국 박사님과 함께 멸콩 라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에이펙 관련해서 이재명이 막 광을 팔았는데 알고 보니 핵 추진 잠수함 추진하려면 첩첩산중이다. 예. 그거 사실 안 될 것 같은데 립 서비스다, 이런 내용도 밝혀지고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국민의힘이 잘 싸우고 있는 이슈들도 있어요. 저희가 오늘 뭐 여러 가지 조목조목 지켜볼 건데 말씀 중에 이게 트럼프라는 사람이 보면요, 네. 툭툭 하고 잽을 던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스트레이트예요. 네. 이를테면 핵 추진 잠수함도 승인해 줄게. 그다음에 근데 뭐 기왕 만들 거 필리조선소에서 하지. 필라델피아에서. 그야말로 네. 잽을 하나 던지듯이 했잖아요. 근데 네. 알고 보니까 그게 엄청 센 스트레이트야. 이게 필리조선소의 하나오션은 미국의 방산업체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건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려면 미 정부의 승인을 받는 방산업체로 등록이 돼야 돼. 그 그렇죠. 순간 네. 이제 하나오션은 한국 기업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의 감독을 받는 미국 기업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를 해서 그걸 우리한테 공짜로 주겠어요? 자기들 비싼 값에 팔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트레이트인데 이걸 별것 아닌 것처럼 오로지 그냥 승인 받았다 이것만 가지고서 이재명이 떨거지들이 막 떠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를 너무 쉽게 봤다. 너무 뜨문뜨문 봤다. 트럼프가 날리는 주먹은 잽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스트레이트다. 그거 우리가 요번에 좀 다시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왜? 만약에 미국에서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또는 공화당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이거 안보 때문에 안 돼 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미국은 뭐 비행기 한 대를 팔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전략적인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미국에서 뭐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언뜻 그냥 조선소 필리조선소에서 건립하죠 하면은 그냥 거기서 배만 들어갖고 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뭐 그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이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떠들썩했던 재판 중지법을 철회하니 많이 하는 이야기. 예. 또 기어코 특검이 이제 시정연설 하루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쭉 짚어볼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제가 직접 우리 PD님한테 말해서 썸네일을 좀 세게 자극적으로 달았습니다. 근데 저는 진심이기 때문이고요. 네. 여러분 아시겠지만 멸콩TV나 저처럼 어떤 논란이 있을 때도 일방적으로 장동혁 대표 편들고 장동혁 대표 흔들면 안 된다, 지켜야 된다, 여러분 시간 더 가져라라고 말한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장해찬 거의 장빠 다 됐다, 장동혁 완전 팬클럽 회장이냐 막 이런 소리 들을 정도로 제가 열심히 장동혁 대표를 지지했거든요. 그 장 씨는 집안이에요? 같은? 같은 집안이더라고요. 네, 임동장 씨. 대부분 그래서. 임동장 씨지. 네. 네, 대부분. 근데 저는 지금도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고 믿는 마음에 변함이 없습니다만 네. 정말 애정어린 고언을 이제는 한번 드려야겠다. 그래요. 지금 굉장히 끓는 물에 서서히 죽어가는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 바로 오늘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김종혁 전 최고에 대해서 아무 징계 없이 주의 조치를 내고 유야무야 물타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이전에 임명된 사람입니다. 판사 출신이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아무리 여상원 탓을 한다고 해도 당대표가 바뀌고 지도부가 바뀌면 임기가 남아도 윤리위원장이고 뭐고 간에 다 바뀌는 게 관례거든요. 당연하죠. 말 안 듣고 이따위 결과 나올 것 같았으면 진작에 바꿨어야 되는 거고요. 안 바꿨으면 물밑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정치력을 발휘해서 강도 높은 징계를 해서 본보기를 보였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김종혁에 대해서 아무 징계 없이 주의 조치 내리고 끝냈다, 주의 촉구 맑게 알아먹을 사람입니까? 솔직히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인내해라, 참아라, 기다려라, 저 아직도 장동혁 좋아해요. 저 아직도 장동혁 대표 지지합니다. 저는 차기 대선 주자로 장동혁이 우리 보수의 주자가 될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슨 실수를 해도 다 막 지지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이때 한 번은 여전히 애정이 있지만 애정원의 회초리를 한 번은 들어야 될 때인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너무 화가 나요. 회초리로 될지 몽둥이를 들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두 가지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 여상원이라는 사람은 제가 예전에 지상파 종편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을 할 때 가끔 패널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패널 많이 나왔죠. 네. 제 기억으로 여상원이라는 사람이 패널로 나왔을 때 제가 좀 헷갈렸어요. 이게 좌판지 우파인지 헷갈리는 거야. 뭐 하는 말을 들으면 언뜻 봐서는 우파 같은데 가만히 들으면은 아주 교활하게 우파 때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사람은 좀 곤란하다. 이게 확실하게 이쪽이든 저쪽이든 확실해야 된다. 저쪽에 좌파 패널들은 화끈하게 좌파들이 나오잖아요. 뭐 개딸들이 나오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우파도 화끈한 우파가 나와야 제대로 싸움이 되는데 이 여상원이 같이 이 기회주의자, 이 출세주의자 이런 자들이 중간에 껴서 그 구도 자체가 잘 안 만들어지는 이런 방송은 그건 시청률에도 도움이 안 된다. 제가 방송사에다가 여러 번 제가 항의조로 얘기를 할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그때부터 그런 기미가 보였다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네. 저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힘의 윤리위원장을 하나 저 정말 좀 황당했어요. 임명될 때부터. 네. 자, 그런데 이런 거 아닙니까? 윤리위원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당대표의 복심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예, 당무감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당대표가 선거 때가 아니면은 뭐 힘이 별로 없어요. 당대표 말 안 듣는다고 해서 뭐 불이익을 줄 게 없잖아요. 네. 무슨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당무감사위원장, 그 다음에 윤리위원장 이 두 사람은 당대표가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칼이에요. 그러면 당대표가 그것도 뭐 비대위원장으로 대충 해서 뭐 추대돼 갖고서 어영부영하는 그런 당대표가 아니라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당대표가 딱 들었으면 그러면 그 전까지 있었던 당직자들은 다 사표 내잖아요. 맞아요. 네. 가장 먼저 사표 내야 될 두 사람이 당무감사위원장하고 윤리위원장이에요. 맞습니다. 예? 아, 그런데 이 자들이 그것도 무시하고 비비적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정치판에 정말 ABC도 모르는 자들의 파렴치한 행동이죠. 자, 그리고 뭐 또 어찌어찌 해서 또 그냥 계속 한다고 칩시다. 적어도 장동혁 대표, 자기가 모시는 장동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뭐라도 하면 그나마 봐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지금 이 여상원이 이자는 지금 장동혁 대표를 완전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열받는 게요. 네. 단순히 김종혁에 대한 주의 촉구뿐만이 아니라 네. 오늘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 결과 내고 기자들이랑 쭉 질문을 받고 답변을 했어요. 네. 이 내용에 아주 심각하게 나오는데 네. 먼저 첫 번째 장동혁 대표나 지도부랑 소통이 있었냐는 질문을 했어요. 네.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장동혁도 판사 출신으로 아는데 나보다 법관 한참 후배다. 그러니까 장동혁은 내 후배다. 나한테 뭐라고 말할 처지가 아니다. 아니 이런 마인드, 이런 답변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여상원이라는 사람이 장동혁 대표와 그를 뽑은 당원들의 어떤 강렬한 열망이나 기조는 내 알 바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 지키고 내가 판사 선배다. 이따위 모습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이 발언에서. 아니 제가 왜 예전에 패널 할 때 얘기를 먼저 꺼냈겠어요. 패널로 나와가지고서 거드름 피고 어깨 힘 집어넣고 뭐 이러고 있더라니까. 네. 그래서 내가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 섭외해서 데리고 온 PD들한테 그럴 정도로 애초부터 이 싹수가 글러먹은 잔데 그런 자니까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미 저질러진 그 엎질러진 물인데 저는 이번에 그 여상원의 저 조치를 보면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이 새로 임명돼서 지금 당무감사를 쭉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김정혁이의 계속된 그 해당 행위는 네. 당무감사위원회의 감사 대상일 거예요. 그런데 당무감사위가 검찰 노릇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호선 위원장과 당무위원들이 쭉 조사를 해서 한동훈의 해당 행위, 김정혁의 해당 행위, 신지호의 해당 행위, 뭐 누굽니까? 뭐 그런 자들의 해당 행위를 쫙 네. 정리를 해갖고 윤리위에 징계해달라고 올리면 그때 윤리위가 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호선 당무감사위에서 올리지도 않았는데 한 윤리위가 먼저 김종혁이를 주의로 사실상 이 면죄부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이호선 당무감사위원회 물먹이려고 하는 수작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네. 이 주의만 촉구한 이유를 여상원 위원장이 네. 설명했는데요. 네. 이 이유를 들어보면 좀 심각합니다. 일부 윤리위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나 봐요. 네. 당내에서 생각 달리하는 사람에 대한 공격을 너무 과하게 했다, 김종혁이. 네.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는 분도 있었다. 네.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박힌 윤리위원도 있는 거예요, 위원들 중에. 예. 근데 여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정당 내에서 그 정도도 허용이 안 되는 건 민주정당으로서의 가치에 맞지 않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새로운 당원 당규가 대선 때 생겼어요. 개파 불용. 개파 정치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랬죠. 그 당원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오늘은 논의도 안 했고 이거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김종혁이 저 난리를 치고 생쇼를 하는 게 개파 정치가 아니라고 지 멋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더 충격적인 건 좀 지난 일이지만 전한길 강사에 대해서는 주의보다 더 심각한 징계인 경고를 내렸거든요. 네. 경고는 징계입니다. 주의는 징계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내로남불이고 앞뒤가 안 받는 거잖아요. 개파 정치하지 말라고 했는데 친한동훈계로 대놓고 개파 정치하는 것도 왜 적용 안 합니까, 박사님? 죄송해요. 오늘 제가 너무 좀 흥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저는 뭐 잡담제하고 네. 예, 장동혁 대표가 여상원이 당장 내일 오늘 당장 사표받고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대표는 그럴 권한이 있습니다. 이거요. 네. 여러분 여상원 임기가 1월 8일까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그냥 기다린다? 그러면 없어요. 이런 결과가 안 났으면 모르되 예를 들면 여상원 위원장이 오늘 김종혁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 뭐 제명 뭐 이랬으면 모르겠지만 이따위 결과로 장동혁은 내 판사 한참 후배다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거를 1월 8일까지 놔둔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모두가 아유 장동혁 저거 허수아비는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동혁 대표가 이 방송을 볼 거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보라고 썸네일 네. 일부러 세게 단 거예요. 장동혁 대표님, 지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지지의 결과 당 지지율이 올라가서 뭐 우리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을 앞서는 역전시키는 조사까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 당원들의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이 강력한 지지가 무조건적인 지지냐가 아니에요. 장동혁 대표가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건부 지지입니다. 조건부 지지. 어떤 조건부 지지냐? 장동혁 대표가 전당대회 때부터 자유파의 강력한 투쟁을 주장했고 또 국민의힘을 싸우는 정당으로 완전히 변신시키겠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그 공약을 보고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 후보 지지로 선회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이제 대표 됐으니까 앞으로 2년간은 내 임기야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뭐 우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국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고. 장동혁 대표가 이런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의 이 조건부 지지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그러면 언제든지 지지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번 조치는 장동혁 대표가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은 장동혁 대표가 들어서서 당을 완전히 싸우는 정당으로 환골탈퇴시킬 것을 기대하고 지지를 한 것이고 또 환골탈퇴시키는 첫 번째가 장동혁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바깥에 저 50명보다 안에 있는 배신자 하나가 더 무섭다. 그 배신자들을 척결해야 비로소 자유파가 정말 국민의힘과 한몸뚱이가 돼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 배신자 척결을 그냥 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배신자 척결을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해달라는 거거든. 그럼요. 네. 그럼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하려고 그러면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최고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지금 보세요. 여상원이가 윤리위원장으로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대표를 무시하고 딴에 지멋대로 지금 월권하다시피 해서 저렇게 했어요. 네. 그런데 저거를 최고위원회가 당장 내일이라도 이 회의를 해서 이거 잘못됐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결론 내려버리면 끝나요. 그리고 이런 것을 바로잡을 수 없으면 윤리위원장 그만둬라라고 최고위가 공식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도 돼요. 맞아요. 네. 장동혁 대표가 해도 되고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김민수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여상원 윤리위원장부터 당장 해임을 하고 윤리위를 해체하고 저기에 여전히 한동훈 똘마니들의 손때가 잔뜩 끼어져 있거든. 그렇죠. 네. 싹 정리를 하고 완전히 새로 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부터 진짜 싸우는 정당, 배신자들이 발붙이지 못하는 정당으로 만들 때 조건부 지지가 무조건 지지로 바뀔 수 있는 거거든. 자, 그 점에서 저는 이번 이 여상원의 이 만행을 장동혁 대표가 자신에 대한 강력한 저항이고 그 뒤에 여상원이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한동훈 배신자 똘마니들의 집단적인 저항이 숨어 있다고 간주하고 대대적으로 이른바 당 숙정 작업에 나서야 된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서 당을 완전히 숙정하는 어떤 계기로 잡아간다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지지가 더 강력하게 모일 거다. 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장동혁 대표도 여상원한테 뒤통수 맞은 걸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설마 내가 어떻게 뽑혔고 그동안에 말해온 기조가 있는데 네. 윤리위원장이 이렇게 나를 업신여기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낼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드러났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여상원 위원장의 인터뷰에서 장동혁 대표에 대한 업신여김, 능멸 뭐 이런 게 드러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임기 보장? 정치권에 임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당 대표도 2년 임기 보장이에요. 예. 저 최고위원 할 때도 2년 임기 보장입니다. 선거 지거나 지지율 떨어지면 당 대표 최고위원도 다 날아가는 게 정치권이에요. 네. 그거를 1월 8일까지 어쩔 수 없다 멀뚱멀뚱 지키면 여러분 1월 8일에 물러나잖아요. 그럼 새로 윤리위원장 뽑고 윤리위원 구성하는데 한 달 걸려요. 그러면 한동훈 징계하려고 할 때 지방선거 국면이라 아무것도 못해요. 그 꼴을 봐야 됩니까? 최고위에서 공개 발언을 하든 경고를 주든 뭐가 됐든 간에 여상원 위원장에 대한 정리를 신속하게 하지 못하면 그냥 저희가 아니라 당내 한동훈 떨거지들이 아 장동혁도 결국 말뿐이었구나. 우리 못 건드리겠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이 장동혁 대표나 최고위원들이 아니 뭐 임기 뭐 이제 1월이면 끝나는데 괜히 여기서 여상원이 상대로 해서 분란 일으키는 거는 지금 당이 헤쳐나가야 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조금 피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 절대 아니다. 네. 그거 절대 아니다. 뭐냐면 우리가 진짜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정말 보기 싫어. 그런데 배신자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박수 치면서 환영해요. 그러니까 배신자 쓰레기들을 치우려면 저것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그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소음이 생긴다. 뭐 시끄러워진다. 그거는요. 우리 국민들이 박수 치면서 지지하는 소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걱정하지 말고 강력하게 밀어붙여라. 그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게 네. 장동혁 대표 주변에 신임 임명된 고위 당직자 정치인들 중에 다 저랑 잘 아는 선배들인데요. 형님들이고 다 좋은 사람들이고 똑똑해요. 근데 그냥 너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분란 일으키지 말고 지금 우리가 여당 상대하기도 벅찬데 그냥 넘어가시죠라고 할까 봐. 근데 그게 오판인 게 그런 식의 정치공학적 논리로 선거했으면 장동혁이 당대표가 못 됐습니다. 그렇죠. 예. 뚝심을 가지고 아닌 건 아니다 했으니까 우리 당원들이 여러와 같은 지지로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 만들고 대선주자 1등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생각 정말 잘하셔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했다가 선거에서 진 사람이 김문수예요. 네. 보세요. 아니 전한길 공천 줄 겁니까? 한동훈 공천 줄 겁니까? 할 때 그런 질문이 나왔잖아요. 그때 한동훈 주겠다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당내 정치공학에 매몰되는 거예요. 근데 장동혁 대표 그렇게 안 했잖아요. 전한길 주겠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좋은 게 좋다 쪽으로 간 게 아니거든. 내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옳은 건 옳다고 주장할 거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당대표를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하고 그 다음으로 도약하려면 좋은 게 좋다식의 당내 공학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라고 화끈하게 매듭짓고 그리고 쳐낼 거 쳐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이를테면 사실 이럴 때 중심 잡아주는 자리가 사무총장이고 이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 정의용 총장이 너무 착해 사람이. 잘 알죠? 뭐 저는 너무 친한 형님이죠. 네, 너무 착해. 그래서 이게 좀 모질지가 못해. 그런데 제가 보기에 믿는 데가 있어요. 적어도 이 신동욱 최고위원이나 이 김민수 최고위원은 적어도 이런 사태를 그냥 넘기지는 않을 거다. 네. 예, 표현 방법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는 여상원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최고위원회에서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정말 차라리 잘 됐다. 이 차제에 언제 정리하나 언제 정리하나 했던 한동훈 쓰레기들을 차제에 제대로 정리하고 가자. 그렇게 우리가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자. 저는 이렇게 우리 장동혁 대표나 최고위원들한테 좀 강력하게 제가 좀 주장하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대목이라서요. 네. 여상원 위원장이 김종혁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한 이유로 지난 2달 동안 김종혁이 당내 공격 안 하고 민주당 공격 많이 했다. 그걸 참작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이 쓰고 있는 딱 전략이거든요. 한동훈이가 나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한다 하면서 이재명하고만 싸운다 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여상원의 이 논리대로라면 한동훈한테도 정상 참작해줘서 그냥 다 봐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단순히 김종혁을 봐줬다라는 결과를 떠나서 봐준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한동훈 쪽 입장과 전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그 여상원이라는 자 얘기를 뭐 더 이상 여기서 길게 논평할 만한 가치도 없지만 네. 말씀하시니까 아니 지금 누구 앞에서 싸웠다는 소리를 해.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1년 가까이 싸움 투쟁해온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도 길거리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윤호개인을 외치고 그리고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 서명을 하는 이런 자유파 국민들과 책임당원들이 계신데 그 분들 앞에서 여상훈이란 자가 어디 감히 뭐 한동훈이가 싸웠다, 김종혁이가 싸웠다 이따의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의 촉으로는 요런 논리로 한동훈이도 대충 넘기려고 여상훈이가 한 자락 깔은 거다 이렇게 딱 간파하셨잖아요. 미끼를 던진 거죠. 예. 네. 그것 때문에 한동훈이 목숨을 재촉했다. 명을 재촉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오히려 네. 여상원이 실체를 빨리 드러내줘서 네. 장 대표가 빨리 자를 수 있고 윤리위원장 바꿀 수 있는 저는 명분이 생겼다고 보고요.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저희가 장동혁 흔들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대한민국의 모든 유튜브 중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뭐라고 하고 난리칠 때 저 진짜 제가 옛날에 최고위원 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위에서 싸우던 그 기분으로 장동혁 흔들지 말라고 저는 싸웠어요. 예. 제가 시청자들 혼내고 그랬어요. 장동혁 대표 의심하지 말라고. 내가 만나봤더니 진국이고 사람이 완전히 정치적으로 깨어났다고. 저 지금도 장동혁 좋아해요. 지지한다니까요. 근데 저나 박사님이 여상원을 지금 바꾸지 않으면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동력이 다 상실되고 그냥 끓는 물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저 그런 정치인 된다. 그럴까봐 진짜 애정이 있고 절절하게 좋아하니까 이런 방송을 하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란 거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네. 우리 행동하는 300명 문자하세요. 당원 게시판에 글 남기세요. 장동혁이든 여러분이 아는 국회의원이든 김민수든 신동욱이든 문자 폭탄 보내세요. 여상원 교체 안 하면 너네 국물도 없다고. 지금의 행동해야 될 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동하세요. 오늘 방송 보시자마자 오늘 저녁 내일부터 우리가 그 김도읍 정책위원장 임명했을 때 난리가 나서 당이 막 호들갑 떨면서 아이 김도읍 괜찮다 막 하면서 해명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 해명 들어줄 때가 아니고 여러분의 매운맛, 당원들의 응집력을 여러분이 문자 폭탄으로 전화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상원 1월 8일까지 냅둔다? 여상원 이번 기회에 안 바꾼다? 그러면 저의 인내심과 저의 어떤 지지도 어떻게 180도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박사님 모시고 제가 흥분 잘 안 하는데 진짜 뚜껑 열렸어요, 제가. 예, 예.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박사님. 아닙니다. 제가 진행자로서 말을 좀 덜 해야 되는데. 네. 아주 속 시원하게 잘해 주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장동혁 대표에 대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책임당원들의 강력한 지지는 어디까지나 조건부 지지였다. 이거를 무조건적인 지지로 바꿔내는 것이 장동혁이 대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그런데 그 시험에 지금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조건부 지지했다가 아이고 기대했는데 역시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서는 분들이 계시면 장동혁의 대권 꿈은 여기서 끝난다. 그런데 야 봐라. 장동혁이 하는 거 봐라. 야 이제 내 장동혁이 하는 일이라면 내가 무조건 지지할게 라고 조건부 지지자들을 무조건 지지자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걸 어떻게 잘 살리느냐에 따라서 장동혁의 앞으로의 정치 미래가 결정된다. 이 점을 장동혁 대표가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뭐 어디에 전화해야 되냐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렇다고 여기서 국회의원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는 없어서요. 그건 온라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아니면 의원실 대표번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동혁으로 검색하면 의원실 번호는 다 공개돼 있어요. 02 땡땡땡땡땡. 네, 그렇죠. 그런데도 내일 낮에 전화하시고 뭐 김민수 최고위원, 신동욱 최고위원, 박준태 비서실장, 정의용 사무총장 가리지 말고 찾아서 하루에 뭐 전화 10통 하는 게 어렵습니까? 다운 게시판에 글 올리고 문자 보내고 행동하는 300명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박사님 오늘 제가 국민의힘 혼내는 김에 요 이야기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러세요. 예. TBS가 서울시 관할 방송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 김어준도 나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지금 서울시에는 국민의힘이 초다수당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다 관할을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하고 예산도 줄이고 했는데 이 TBS에서 변상욱이랑 봉지욱의 고정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에이, 뭐야. 이 변상욱은 누구냐? 옛날 CBS 기자인데 조국 규탄하는 우리 국민의힘 청년한테 부모 잘못 만나서 저런다라고 막말했던 좌파 기자고요. 봉지욱은 JTBC 있다가 뉴스타파 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음모론 기사를 쏟아내는 극극 좌파 기자예요. 저거 보세요. TBS에서 저 프로그램을 론칭한대요.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있는 국민의힘 인간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박사님? 이게 지금 이제 선거가 한 8개월밖에 안 남아서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는 거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희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오세훈이 이거 이렇게 가면 그 공천 주면 안 돼요. 자, 오세훈이가 서울시장을 할 때 그게 2021년인가 재보궐선거였잖아요. 그때 그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사실 이 선거에 직접 개입은 안 했지만 쓱 나타나서 그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그때 LH 사태 비판하고 막 하면서. 그렇게 해서 오세훈이가 그때 재보궐선거에서 시장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다시 또 시장이 됐는데 그때 오세훈이가 시장될 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오세훈이의 실력과 수준을 알기 때문에 뭐 많은 거를 요구 안 했어요. 딱 하나 요구했어. TBC, 교통방송이죠. 교통방송 그거 김어준이 처리해라. 그거 딱 하나 주문했어요. 그런데 오세훈이가 그걸 끝내 못한 거예요. 끝내 못했어. 그러고 나서 아예 이 교통방송이 지금의 교통방송이 아니라 뭐 이상하게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재능기부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거기 예산을 안 줘가지고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면 저게 서울시가 갖고 있었던 방송인데 지금은 서울시가 지분을 많이 내려놨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울시가 제일 영향력이 커요. 그러면 내가 오세훈이한테 묻습니다. 우리 자유파 진영에 전문 방송인이 없냐, 프로그램 진행할 만한 역량을 가진 MC가 없냐, 아니면 패널이 없냐 도대체. 서울시의 영향력으로 또 서울시의회 압도적인 다수가 우리 국민의힘의 상태에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마음만 먹었으면 저 교통방송이라는 진짜로 서울 시민들이 가장 많이 청취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우리 자유파의 그 일종의 베이스 캠프로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슨 편향적이고 정파적인 방송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좋은 방송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어. 그걸 다 놓치고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것들한테 다시 뺏겨? 이게 무슨 무능한, 이건 오세훈이가 진짜 정신없다는 뜻이에요. 아무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지금 장동혁 대표하고 지방선거 기획단의 나경원 위원장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근에만 해도 한 대여섯 번 이상 뭘 강조하고 있냐면 지방선거지만 공천은 당성, 전투력 있는 사람 공천하겠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 기준으로 딱 보면 오세훈이는 컷오프야. 아무리 뭐 오세훈이가 지금 지지도가 많이, 인지도가 높으니까 조사하면 지지도 나오겠지. 또 지금 서울시장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하나잖아. 이거 가지고서 좌파에 누구를 대비해도 오세훈이가 많이 나오겠지. 그 얘기는 뭐냐. 오세훈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금 지형 자체가 우리 국민의힘과 자유파가 서울에서 저 좌파들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면 오세훈이 아니라 누구래도 이를테면은 나경원이건 조정훈이건 서울 지역에 서울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누구라도 공천을 하면 나는 무조건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까지는 아마 거의 대부분 경선으로 갈 거예요. 네. 그런데 광역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적 거점들이 많기 때문에 전략 공천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세훈 컷오프 시키고 진짜 제대로 된 정체성 확실하고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으로 서울시장 후보 내면 우리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가야만이 된다. 그래야 지방선거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큽니다. 엄청나죠. 네. 네, 제일 커요. 인구는 경기도가 많지만 그 상징성은 서울시장이 더 크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제일 커요. 근데 이 서울시장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제대로 믿고 의탁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오세훈이가 시장으로 그냥 나갔다. 우리가 무슨 흥이 나서 그걸 선거운동하고 다니겠어요. 우리 국민들이, 우리 책임당원들이 무슨 수로, 더구나 서울시당위원장을 또 배현진이랑 자가 또 지금 해먹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세훈이 배현진이 생각하면 막 서울시 선거는 딱 신경도 쓰기 싫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오세훈이한테 이미 뒤늦게 와서 오세훈이한테 이거 바로잡아라 해봤자 엉뚱한 짓이나 할 거니까 저는 이것도 국민의힘에서 장동혁 지도부 그리고 나경원 위원장이 칼을 빼라. 칼을 빼서 진짜 당성 그리고 제대로 전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전략공천해라. 오세훈이 그러면 무소속으로도 못 나와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가 제대로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을 국민의힘의 시장 후보로, 서울시장 후보로 딱 내세우면 서울시장 이길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굉장한 파괴력을 가지면서 영향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 현직 시장이고 서울이 중요하니까 오세훈 네. 시장 비판을 제가 어디서건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편 들어주고. 근데요, TBS에서 우리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우리 쪽 보수 스피커들이 저 문재인 정부 때처럼 KBS 진행하고 SBS 진행하고 뭐 김어준이 SBS에서 블랙하우스 회당 1,000만 원 받고 하던 거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그런 거 누려본 적 없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를 우리가 장악하고 있는데 왜 TBS의 변상욱, 봉지욱이 진행하는 꼴을 우리가 봐야 되냐. 이거를 서울시장이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리 관할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고 이따위 변명할 거면 정치 안 해야죠.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인간들이. 그러니까. 예. 도대체 뭡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4시 10분이라고 유튜브 하는 개그맨 김영민 씨 아시죠? 김영민. 예. 우파 유튜브 하느라 고생을 최근에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정권일 때 TBS의 일본어 강의 프로그램을 맡았어요. 좌파들이 난리치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프로그램 폐지되고 쫓겨났어요. 네. 우리는 왜 그 꼴을 보고 쟤네는 왜 시장이랑 서울시의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도 멀쩡하게 진행하는 거냐고요. 저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열불이 터져서 죽겠어요 진짜로. 이게 말을 조금 잘못하면은 마치 그 프로그램 욕심내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까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 저 바빠서 TBS 하라 해도 저 못해요. 저 말고 다른 어려운 우파 스피커들이나 우파 개그맨들, 우파 연예인들 거기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못할 정도면 서울시장은 뭐하러 하겠다고 나서냐. 네? 그것도 못할 거면. 여러분 저희가 뜨겁게 방송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박사님 모시고 화를 많이 내서 거듭 죄송하다는 양해 말씀, 그러나 화낼만 하다라는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박정희 대통령님, 네. 장해찬 최고위원이 목소리를 높이니까 제가 좀 편하네. 아유, 오늘 반대가 돼야 되는데 오늘은. 아니 지금 이 와중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실은 지들끼리 뭐 재판 중지를 한다는지 만다는지 뭐 지지고 붓고 난리가 났어요, 박사님. 그 제가 이것저것 좀 짚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우리 자유파의 여론전의 승리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저 이재명 것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뭐 어차피 대통령 현직으로 있을 때는 재판은 안 되는 거니까 굳이 재판 중지법을 만들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재판 중지법 하는 거 추진 안 할 거야. 라고 대통령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입장을 전해왔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어저께까지는 무슨 소리를 했냐. 박수현이 수석 대변인이 재판 중지가 이거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네. 대장동 1심 재판 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재판 중지를 빨리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재명이가 대통령에서 언제 끌려 내려올지 모르겠다. 이게 어저께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에 있는 것들의 분위기였어요. 아주 화들짝 놀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러면서 이 박수현이가 또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재판 중지법이라는 게 뭔가 어감이 안 좋다. 그래서 이걸 국정안정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도 아는 거야. 재판 중지법이라고 언론이 그동안 보도했잖아요. 자기들도 그렇게 불렀거든. 이게 얼마나 정말 뻔뻔하고 쪽팔리는 입법인지를 지그들도 아는 거야. 그래서 국정안전법으로 바꿔서 추진하겠다고 한 게 어제예요. 그런데 오늘 그걸 결국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이걸 밀어붙일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저것들이 뭐 여전히 190석 넘게 갖고 있으니까 밀어붙이면 법이 돼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냥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땅 두드리면 입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포기했냐. 이걸 하는 순간 장동혁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재판 중지법 강행하는 순간 이재명이 그 정권이 중지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위헌적 법률인데다가 누가 봐도 이재명이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2019년에 조국이 하나 때문에 광화문에 100만 명 이상 모여서 그 국민대회와 국민혁명을 했잖아요. 그랬죠. 네. 그때 이상으로 대중투쟁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누가 참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론들이 급격하게 나빠졌고 심지어 이재명이 눈치 보고 있는 족벌 언론들까지도 재판 중지법은 좀 심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결국은 그 여론에 굴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게 포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유파 시민들의 투쟁으로 또 국민의힘의 강력한 투쟁으로 재판 중지법을 좌절시켰다. 재판 중지법을 중단시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것들은 어쨌든 그걸 정당화하고 합리화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원래 필요 없는 것이어서 라고 지금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왜냐하면 대장동 1심 재판의 판결문 717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쫙 읽어보면 금방 나와요. 이게 이재명 판결문이지 그게 무슨 김반배 유동규에 대한 판결문입니까? 그리고요. 네. 제가 오늘 법조계 선배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대장동은 이번에 1심이 나왔잖아요. 예. 백현동은요. 네. 로비스트가 대법원 확정 판결 유죄가 그렇지, 나왔어요. 5년. 예. 그리고 백현동의 그 옹벽이 괜찮다는 보고서를 누가 썼냐? 예. 김현지가 썼대요. 시민단체 대표로서. 그렇지. 그 당시 시민단체가 네. 뭐 안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도 대장동인데 백현동이 숨어있는 킥이다. 예. 그리고 대북 송금도 이화영 대법원 확정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누가 소환됐느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엔간하면 직접 잘 안 나오잖아요. 네. 보통 대변인이 처리하는데 네. 강훈식이 직접 나와서 헌법에 의해서 재판 중지는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법이 필요 없다.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건 우리가 마지못해 이거 욕먹을까 봐 법은 못하는데
재판 중단인 거 알지? 너네 이거 재판 다시 하면 안 돼라고 지금 막 지들도 그렇죠. 불안하니까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예. 안 그러면 비서실장이 왜 나옵니까? 그래서 어제 그저께부터 시작된 이재명 재판 재개 촉구 국민 서명 운동이 무지무지 중요해졌어요. 네. 예, 제가 아침에 확인했더니 5만 명 넘게 서명을 이미 벌써요?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법부는 사실 저 종북주사파들이 워낙 말도 아닌 것을 그냥 택도 아니게 막 밀어붙였기 때문에 네.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저게 판사들이 한 3천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뭐 우리법연구원이 무슨 저 인권법연구원이 하는 것들은 다 합쳐봤자 500명이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500명의 이 침묵하는 다수 판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우파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법의 합리성을 가지고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짓들을 저것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 뭐 대법관 정원을 26명으로 늘린다. 내란 재판부를 만든다. 뭐 사심제 사실상의 사심제를 밀어붙인다. 여기에 무슨 저 대통령 재판 중지법까지 가져간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어이가 없는 거지. 또 검찰 해체. 자, 그래서 저 사람들이 사실은 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온 거예요. 그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왔는데 그러다가 터진 거가 전 이번에 대장동 1심 재판이라고 봅니다. 아니 판사가 이 714쪽에 거의 백서 수준의 판결문을 쓰는데 한 넉 달 걸렸대거든요. 네. 넉 달 동안에 다른 재판 다 안 하고 오로지 이 재판에만 집중해서 썼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진짜 벼르고 썼다는 거거든. 예? 그럼 이 정도의 이 법리와 사실 근거를 가지고서 중형을 딱 때려놨고 이 김만배, 유동규 그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717쪽에 714쪽에 이 판결문에 이재명 이름만 718쪽이군요. 이재명 이름만 360회 가까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거의 2페이지당 한 번씩 나오는 셈이네요. 그러면 네. 누가 이 이재명이는 무죄라고 주장하려면 이제 1500쪽짜리를 써야 돼. 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렇잖아요.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야. 이미. 네. 그래서 비록 1심이긴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1심 중형은 이거는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현실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저것들이 계속해서 재판 임기 중에 재판 안 한다는 중지법을 밀어붙이면 그야말로 법원이 다 들고 일어날 판이에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것들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여론전의 승리다. 그리고 이걸 후퇴하면 판사들이 야, 저 좌파 것들이 후퇴했으니까 조금 우리도 좀 사정 봐주자 이렇게 안 한다고. 판사들은 워낙 권력에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밀리네? 이재명이가 밀리네? 여론조사도 보니까 뭐 국민의힘보다도 뭐 못하게 나오대? 야,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쪽팔리는 대가리 숙이기 그만하고 이제 우리도 우리 할 말 좀 하자.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딱 한 명의 용기 있는 판사만 있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2명도 필요가 없고 네. 지금 재판을 담당하는 각급 부장판사들이 다 자기들 임의로 재판을 중단해 놓은 거라 네.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글렀고 대법원에서 연말 인사로 빨리 강골 판사들을 그 재판부에 배치해야 돼요. 그럼 새롭게 배당을 받은 판사가 네. 나는 이거 헌법 84조 소추는 기소 말하는 거지 재판은 중단 아니다 한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사법부 판사 경험이 없어서 네. 판사들의 심정을 제가 잘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 제가 예전에 그 TVN에서 그 예능 정치 시사 예능 프로그램 그 빨간 의자라고 하는 걸 한 몇 년 5년 진행했어요. 네. 그때 그 대법원 양형위원장을 빨간 의자 주인공으로 모시고 제가 촬영한 적이 있어요. 아, 네네. 근데 이 양형위원장이 제가 그 촬영하면서 알게 됐는데 대법원의 공식 서열은 대법원장이 1위, 법원 행정처장이 2위 이렇잖아요. 네. 근데 사실상의 서열이 양형위원장이 2위더라고. 그러니까 양형이 그만큼 중요해요. 형량을 결정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양형위원장이 빨간 의자에 앉는 것을 계기로 대법원이 최초로 그 대법정을 우리한테 촬영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법정에 들어가서 빨간 의자 촬영을 조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보니까 이 판사들 있잖아요. 대법원에 복도에서 만나는 판사들은 다 부장판사들이에요. 네, 평판사들이 없어. 그렇죠. 거기 파견 갈 정도면. 그 네. 부장판사들이 다 비서일을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대법정으로 가는 거 메인 광장이 있잖아요. 메인 거기에 김병로 대법원장 그 동상이 있어요. 아, 네, 네. 그 동상인데 그 김병로 대법원장 초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정말 깍듯하더라고. 그리고 대법정을 임하는 자세가 달라. 대법정에는 함부로 못 들어간대. 법관들도 함부로 못 들어간대. 네. 그런데 이번에 이 좌파 것들이 허전 무지해가지고 대법정의 법대 위에 배지들 달고 올라가서 막 기념사진 찍고 막 쇼츠 찍고 이랬잖아요. 깔깔거리고 저희가 전현희 웃고 있는 사진도 공개하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판사들 있잖아요. 2,500명. 네. 인권법 이런 거 말고 2,500명의 판사들은요. 완전히 지가 짓밟히는 거야. 부글부글 끓는 거네요. 네, 완전히 짓밟혀버린 거야. 그 수모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이 대법원장은 그 사법부의 상징이잖아요. 그 사법부의 상징이 그 택도 아닌 그 좌파 국회의원들한테 수모당하고 능멸당하고 능욕당하고 그냥 대기 상태로 있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판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장동 재판이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저것들이 결국은 재판중지법을 포기하게끔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재판 재개 국민서명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는 거 아니다. 이게 5만 명이 5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면 이게 사법부 판사들에게 정말 강력한 힘이 된다. 제가 지금 서초동에 여기 올 때도 서초동 앞을 지나왔는데 그렇죠. 네. 거기 보면 판사님들 힘내세요 그러고서 화환이 쫙 깔려 그거요. 있더라고요. 판사들이요. 네. 몰래 와서 보고 가. 아, 그래요? 아. 무슨 소리가 써 있나 하고. 아니 판사들이 그럼 그거 안 보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재명한테 굴복하지 말라는 의미의 응원화이잖아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이 사람들이 느끼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서명운동을 정말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또 우리 멸콩TV에도 링크 올릴 거고요. 고성국 박사님의 고성국TV에도 이재명 재판 재개 서명 링크가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네. 하지 않으신 분들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밑에 저희 환신골드 박정희 대통령님 전집 문의 전화번호뿐만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님 후원 계좌를 띄워 넣었습니다. 사실은 유동규 본부장님은 자기 한몸 희생해서 이번에 대장동 재판에서 판사가 말했어요. 유동규가 불이익 감수하고 이렇게 말할 정도면 신빙성이 있다고. 그럼요. 결국 유동규의 희생으로 이 대장동 성남시 수뇌부 너네끼리 다 짜고 치는 범죄였다라는 게 드러난 셈이거든요. 그 전문 용어로 동기어진. 그렇죠. 네. 우리나라에는 또 논개라는 익숙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동규가 논개가 된 겁니다. 아주 많이 어려울 텐데요. 농협 계좌 띄어나왔으니까요. 저희가 관리하는 계좌가 아닙니다. 유동규 본부장님에게 여러분이 힘을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멸콩TV가 함께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짧게 이야기해 볼게요. 내일 이재명이 국회 와가지고 집단에는 여야 모아놓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연출하고 싶었을 텐데 하루 전인 오늘 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버렸거든요. 네. 저는 이거 체포동의안 넘어가도 무조건 기각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뭐 양동작전인가요, 박사님? 특검이 뭘 하려는 거죠, 도대체? 이거 서로 지금 좀 조율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손발이 안 맞는 건가요? 네, 특검은 지금 특검 자체가 특검 받아야 될 정도로 이게 형편없잖아요, 실력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특히 경찰까지 가세해서 사냥개 4마리가 지금 서로 그냥 먹이를 먼저 잡아채려고 이제 경쟁하는 상황이니까 뭐라도 하나 성과를 내는 거밖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그래서 이걸 오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 원내대표를 영장을 청구하면 내일 이재명이가 국회 갔을 때 좀 난처해지겠다. 이거 국회에 가서 여야 대표랑 같이 차도 한잔 마시면서 웃는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가 아예 그 모임에 나가지를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자리에. 네. 이런 정무적 계산을 할 이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지를 벼랑 끝에 몰린 거네요. 벼랑 끝에 몰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구도 조율할 수 없는 상태야. 이런 거를 아마도 조율을 했다면 김현지가 했지 않았을까 싶은데 요새 김현지가 제대로 그거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하도 우리가 공격하고 있으니까 지금. 네. 그래서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고 자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세요.
직전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 몰이에 한 그 사석으로 써갖고서 잡아넣겠다는 그렇죠. 건데 네. 이걸 징검다리로 해서 국민의힘을 전부 내란 정당으로 해서 위헌정당 소송으로 가겠다는 얘네들의 전략이 있잖아요. 해산시키겠다는 거잖아요. 이걸 공개적으로 지금 떠들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당대표나 원내대표가 이재명이 국회에 온다고 거기 가서 차를 마시겠어요? 이거는 정말 오지 말라고 명분을 줘도 이렇게 제대로 줄 수가 없는 거지. 예, 특검이. 예, 저는 내일 뭐 이재명이가 와서 뭐 연설을 하든 말든 저는 뭐 우리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저는 장동혁 대표나 송원석 원내대표도 이재명이가 국회에 오든 말든 알아서 하고 가라. 이렇게 태도를 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 싸우는 결기를 내일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 그럼요. 이 또 그 주변에 뭐 이 대도 않는 뭐 언론사 출신의 논설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대통령이니까 예우 갖추고 대화하고 해라라고 할 텐데 저는 이 비상 상황에서 우리 따라 함께 죽던가 아니면 대한민국 구하고 살던가 이런 결기와 각오 없이는 죽도 밥도 안 되고 끓는 물에 개구리로 그냥 다 죽는다고 봐요, 저는. 그 추경호 대표가 24시간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 네. 장동혁 대표가 밤을 꼬박 새면서 기다렸죠. 제가 엄청 칭찬했습니다. 네, 그거. 그러니까 네. 그런 심정으로 지금 있는 장동혁 대표하고 송원석 원내대표예요. 그런데 그 추경호 대표한테 영장 청구를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온다고 거기 나가서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네, 제대로 투쟁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하고요. 저희가 오늘 국민의힘에도 쓴소리 많이 하고 했는데 다시 말하지만 장동혁 대표 잘 되라고 하는 쓴소리입니다. 그리고 임기 보장이니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을 것 같으면은 정치하면 안 됩니다. 다 어쩔 수가 있고 정치력과 리더십을 보여줘야만 오히려 국민의힘의 한동훈 떨거지들이 장동혁 무서운 줄 알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의 결단과 각오를 기대하고 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여전히 그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또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가 아니고 여상원이나 이런 한동훈 똘마니 쓰레기들에 대한 강력한 비판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한테 경각심을 가져라고 하는 취지의 논평을 했어요. 저도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되풀이하자면 지난 전당대회에서 장동혁을 당대표로 만든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이 책임당원들은 당시에 조건부 지지였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대표가 된 이후에 자유파 국민들의 희망대로 당대표를 잘 해왔기 때문에 또 투쟁을 앞에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지지가 무조건 지지로 변한 사람들이 그 사이에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조금 더 지켜봐야 돼라고 하는 조건부 지지 의사를 가진 분들도 많아요. 네, 그럼요. 네. 이분들이 장동혁 대표한테 진짜 등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불행이 아니라 장동혁 대표의 기대를 접어버리면 국민의힘에 대한 기대를 접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당 지지율 다시 떨어져요. 그렇게 되면 이재명 종북주사파 세력의 폭주는 훨씬 더 가속화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장동혁 대표의 개인적인 어떤 신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과 자유파가 과연 앞으로 더 강력하게 한몸이 돼서 투쟁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대표가 다시 한번 지난 이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결기를 가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결단해 줬을 것을 저도 우리 장예찬 최고위원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촉구하겠습니다. 네,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함께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콩 라이브는 내일 5시 반에 김민수 최고위원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